안녕하세요. 다낭외국어대학의 신승호입니다. 어떻게 잘 지냈나요? 지난번에 우리는 문단과 문장의 관계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나나요? 한글을 처음 배울 때 기역, 니은, 디귿 어떻게 연습했나요? 바로 기역, 니은, 디귿이 써진 책을 보고 그대로 따라쓰기를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어 능력시험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쓰기 연습을 할 때도 잘된 글을 보고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과제 다 했겠죠? 그렇게 믿고 오늘은 쓰기 연습 제2강 두 번째 강의 문장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문단은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생각을 나타낸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문장들이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고 중심 생각과 보조 생각이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장 쓰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한국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한국어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를 볼까요? 무엇보다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나타나는 보기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갖추어야 할, 전문성이라고, 기본적으로, 자기 분야에 대한 조건은 이런 단어들이 나타나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장에 어떻게 집어넣으면 뜻이 통하고 문법도 맞고 좋은 문장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았나요? 무엇보다라는 말 다음에는 늘 같이 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죠? 가장. 무엇보다 가장. 이런 말이 늘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의 가장을 먼저 우리가 선택을 했고, 본다. 무엇을 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당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건은 또는 전문성이라고 이런 말들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말이 될 건지 아직은 잘 모르죠. 그 다음에 갖추어야 할 이라고 하는 할이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에 또 얘기했죠.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할 다음에는 꼭 명사가 와야 되죠. 그렇죠? 따라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전문성, 자기 조건 이런 것들이 다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 분야에 대한 이라는 말도 뒤에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렇죠? 무엇에 대한 무엇은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서로 맞히는 게 가장 좋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은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라고 본다. 이런 순서면은 알맞을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은 아주 자주 쓰이는 문장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은, 갖추어야 할 조건은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라고 본다.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이때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말 대신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본다. 무엇이라고 한다.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쓰는 표현들입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고 글쓰기에서 자주 사용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창의적인 능력이다. 그 가로 안에 어떤 보기들이 있냐면은 고차원적인, 기를 수 없는 사고 능력은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의적인 이란 말 뒤에는 채워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사고 능력은 지식과 정보를 이런 말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이다 앞에는 이것을 꾸며주는 말이 와야 되겠죠. 고차원적인 또는 기를 수 없는 이 두 개는 뒤에 명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능력이다 앞에 올 수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창의적인 지식과 정보, 지식이 창의적일 수는 없습니다. 창의적인 것은 사람의 능력과 관계되죠.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인 사고 능력은 이렇게 되겠죠. 단순이라는 말은 뒤에 동사가 와야 되겠죠. 또는 형용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이해하는 것으로는, 단순히 기를 수 없는 것으로는 이렇게 두 개밖에 올 수가 없겠죠. 따라서 창의적인 사고 능력은 뭐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넣어보면 어떤 문장이 될 수 있는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 문장은 올바로 쓰게 되면 이와 같은 문장이 됩니다. 창의적인 사고 능력은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는 것으로는 기를 수 없는 고차원적인 능력이다. 알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기본 문장 쓰기에서 1번과 2번에 있는 두 문장, 첫 번째 문장은 어떤 의견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문장은 어떤 것을 설명할 때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니까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기억해 두는 방법은 이해하고 기억하고 써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문장과 문장들의 오늘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의견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바나나는 과일이다. 여러분들은 바나나를 좋아합니까? 바나나 과일 맞습니까? 누구나 예죠. 아니요? 하는 사람 바보죠. 바나나는 맛있다. 바나나는 맛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바나나 좋아합니까? 네, 좋아요. 그럼 어떤 사람, 나는 바나나보다 수박이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람에 따라 다르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견이 됩니다. 따라서 바나나는 과일이다는 사실, 바나나는 맛있다는 의견, 이렇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늦잠을 잤다. 그래서 학교에 지각하였다. 이 두 개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죠? 늦잠을 잤고 학교에 지각하였다는 이미 일어난 사건, 일이기 때문에 두 개 다 사실입니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다낭 외국어대학교 3학년 학생들은 매주 3시간씩 통역 공부를 한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매주 3시간씩 통역을 가르치기 때문이지. 다낭 외국어대학교 3학년 학생들은 통역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글쎄, 좋아할까요? 내가 보기에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사람의 의견일 뿐이죠. 생각일 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의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실, 의견 구분할 수 있겠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글쓴이가 본 것, 들은 것,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쓴 것, 객관적인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객관적이라는 말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겠죠. 의견은 어떤 인물이나 사건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관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말하는 사람 또는 몇몇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글에 있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봅시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 사는 많은 어린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아니요, 음식이 더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것은 뭘까요? 의견. 네, 맞습니다. 다음은 개미의 몸은 크게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건 과학적인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커피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 중에 하나다. 브라질, 베트남은 커피 생산이 많은 나라죠?
이것도 사실입니다. 나쁜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 잘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아니요. 어떤 사람은 맞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의견입니다. 우리의 가족은 아무 걱정 없는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빠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역시 의견입니다. 잡초는 유익한 곡식들이 자라는 것을 방해한다.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잡초는 그래서 뽑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입니다. 다 맞았습니까?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그래요. 잘했습니다. 이렇게 의견과 사실을 구분할 수 있다면 이제 문장 간의 관계의 첫 번째 걸음을 걸은 것입니다. 두 번째 걸음을 걸어볼까요? 다음 글을 읽고 글 속에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보는 문제입니다. 아까 같이 한 문장이 아닙니다. 한번 눈으로 읽어보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해마다 한글날에 강당에서 백일장 대회를 연다. 작년의 주제는 가족이다. 나는 예전에 백일장 대회에서 몇 번 상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글을 쓰는 데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다. 이런 글에서 첫 번째, 우리 학교는 해마다 한글날에 강당에서 백일장 대회를 연다. 사실인가요? 의견인가요? 사실이죠. 그죠?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 작년의 주제는 가족이다. 작년의 주제는 가족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주제가 있었고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예전에 백일장 대회에서 몇 번 상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상을 받았다. 이미 일어난 사건이죠. 역시 사실입니다. 글을 쓰는 데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다? 자신이 있었다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별로 자신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견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의 글 속에는 사실과 의견이 서로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문장을 보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해서 갈등을 겪는 일이 많다. 이때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바로 토론이다. 이 문장에서 첫 번째 이 문장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해서 서로 문제가 되어서 마찰이 되어서 서로 기분이 나빠지는 일이 있죠. 그런 것을 갈등을 겪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때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바로 토론이다. 이것은 글 쓴 사람의 생각이죠. 다른 사람은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바로 놀러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제 의견과 사실 조금 이해가 되겠죠? 다음은 원인과 결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문장은 원인이고 어떤 문장은 결과입니다. 두 문장이 합해 있을 때 어떤 것이 원인이고 어떤 것이 결과인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아까 보았던 문장이죠. 늦잠을 잤다. 학교에 지각하였다. 학교에 늦게 왔다. 왜 늦게 왔죠? 늦잠을 잤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이 두 문장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이 원인, 뒤에 있는 것이 결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나 늦잠을 잤다, 학교를 지각했다는 두 개 다 사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사실과 사실관계지만 하나는 원인을 나타내고 하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늦잠을 잤다. 그래서 학교에 지각하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있던 늦잠을 잤다는 이유나 원인, 그리고 학교에 지각하였다는 결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문장을 볼까요? 나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편이다. 이것은 책 읽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의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항상 책을 읽곤 한다. 이 사람의 버릇, 습관, 다른 사람이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의견과 사실이 연결되어서 나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편이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항상 책을 읽곤 한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앞에 있던 의견이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고 뒤에 있는 사실이 결과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견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실이 결과가 될 수도 있고 그것도 어떤 사실은 원인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와 같은 책이죠.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 제목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끈 책이죠. 그런데 아프니까 아프다, 청춘이다 두 개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될까요? 앞에 있는 것이 원인이고 뒤에 있는 것이 결과일까요? 청춘이기 때문에 아픈 것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면 다 청춘일까요? 나도 아파요. 나도 청춘인가요? 우리 아기가 아파요. 아프니까 청춘인가요? 청춘은 아프다. 청춘은 아픔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이렇게 고쳐 써야지 맞습니다. 청춘이니까 아프다. 이렇게 고쳐 쓰는 것이 더 앞뒤 문장의 연결이 맞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잘 써야 좋은 글이 됩니다. 따라서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해야만 우리는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인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동기, 결과는 그 원인으로 생기거나 생길 일, 이렇게 나타냅니다. 원인,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동기, 결과, 그 원인으로 생기거나 생길 일.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나무가 부러졌어요. 나무가 부러진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바로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인과 결과는 인과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개의 관계를 우리가 합해서 인과관계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의 문장을 쓰게 되면 우리가 좋은 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는 문제를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전기가 나갔다.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원인이 뭘까요? 원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전기 들어오는 장치가 고장날 수도 있고 또는 이것처럼 우리 동네에서 전기 공사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나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기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냉장고와 TV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없다. 이렇게 되죠? 이건 결과입니다. 원인과 우리 동네에서 전기 공사 중이다. 냉장고와 TV를 사용할 수 없다. 전기가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휴대폰이 고장났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원인. 왜 휴대폰이 고장났을까요? 그렇죠. 잘못해가지고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화면이 부셔졌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실수로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휴대폰이 고장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급한 연락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 다시 얘기하면 전기가 나갔다의 원인은 우리 동네에서 공사 중이다. 전기가 나갔다의 결과는 냉장고와 TV를 사용할 수 없다. 휴대폰이 고장난 이유는 실수로 휴대폰을 떨어뜨렸기 때문. 휴대폰이 고장났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와요? 급한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면 하나의 연결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원인과 결과를 구분해 보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패스트푸드 알죠? 햄버거라든지 우리가 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패스트푸드라고 얘기합니다. 빨리빨리 음식을 받아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를 좋아하고, 야채와 과일 섭취는 부족하면 영양의 불균형이 생긴다. 원인 뭡니까? 두 개가 있죠.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것 하나, 원인 1. 야채와 과일 섭취가 부족한 것, 원인 2. 그러면 결과가 뭡니까? 영양의 불균형이 생긴다는 결과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구분할 수 있으면 그 문장들이 잘 연결되었다고 보고 좋은 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인과 결과를 구분해 보는 문제. 두 번째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봅시다. 그래서 밑에 있는 칸에다가 써놓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불법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규 제작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지폐처럼 홀로그램을 넣거나 특수 형광 잉크를 사용하는 등의 위조 방지 기술이 도입된다. 환경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전국에서 총 48건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불법 제작, 유통 사례가 발생해 이 가운데 대부분이 유통 이전에 적발되었으나 98만 7천 매는 회수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요거 토픽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러한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단어가 많죠. 쓰레기 종량제 봉투라고 하는데, 쓰레기 종량제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버릴 때 자기가 버린 양만큼 돈을 내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돈을 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냐고, 봉투를 삽니다. 그래서 20리터짜리 봉투 하나에 얼마, 100리터짜리 봉투는 얼마, 이렇게 해서 자기 쓰레기 양에 따라서 돈을 내는 것이 달라지게 되죠. 이런 것을 쓰레기 종량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도 많은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적었습니다.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팔고 사고 하면서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옮겨가는 것을 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차단은 막는 것입니다. 위조 방지는 가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을 위조 방지라고 얘기합니다. 위조 방지를 하기 위해서 홀로그램, 빛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색깔이 바뀌는 홀로그램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돈을 복사하지 않기 위해서 돈에다가 어떤 장치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위조 방지입니다. 도입이라고 하는 건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새로 가지고 오는 것을 도입이라고 얘기합니다. 불법은 법에 맞지 않는다. 이건 뭐 베트남 말도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금방 됐고, 회수는 우리가 썼던 것, 아니면 빌려줬던 것, 이런 것들을 다시 가지고 오는 것을 회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글을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봅시다.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런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죠. 두 번째 문장에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따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됐다. 이건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불법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신규 제작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지폐처럼 홀로그램을 넣거나 특수 형광 잉크를 사용하는 등의 위조 방지 기술이 도입된다. 이것은 의견에 해당합니다. 의견.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결과와 원인으로 의견과 사실을 연결시켜 보면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의견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바로 위조 방지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홀로그램 특수 형광 잉크를. 원인은 무엇입니까? 왜 위조 방지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죠? 가짜가 많아서. 실제로 가짜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불법 제작, 유통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장은 아주 잘된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의견, 원인은 사실. 이렇게 되겠죠. 사실과 의견으로 만들어진 글을 통해서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는 것을 연습해 봤습니다. 원인과 결과 기억하면서 이번에는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어떨 때는 원인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결과만 있을 때 우리가 원인을 생각해 보는 것을 인과 추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추론.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나는 다리가 아파서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결과입니다. 원인은 뭘까요? 원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확하진 않지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뭐라고요? 원인은 지난 일주일 동안 시험 공부하느라고 지쳤다. 그래서 쓰러졌다. 그래서 아파서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이렇게 연결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아파서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만약에 원인이라면 또 어떤 새로운 결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새로운 결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결과는 그래서 학교에 가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 원인을 새로 찾아내거나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을 추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원인만 보고도 결과를 쓰게 되고 결과만 보고 원인을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인과 추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과 추론은 어떤 결과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만 하고 그 원인을 자기 생각으로 밝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인과 추론. 글 쓸 때 아주 중요합니다. 인과 추론은 여러분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물에서 뜨거운 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이 막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저 물 뜨겁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죠? 바로 그런 것이 인과 추론입니다. 우리는 손을 집어넣지 않아도 그 물이 뜨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옛날에 뜨거운 물에 한번 손을 넣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물이 끓는 것만 보고도 멀리서 보고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추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기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 중, 고 교생 100명 중 한 명 이상이 표준 체중의 50%를 초과하는 고도 비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건 뭡니까? 사실이죠? 조사 결과니까. 이 사실이 왜 고도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몸의 체중이 많이 늘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고도 비만. 왜 학생들이 10년 사이에 2배나 고도 비만이 늘어났을까요? 왜? 그 원인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운동을 안 해서 또는 많이 먹어서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것이 바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쓰게 되고 새로운 결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10년 새 2배 늘어났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고도 비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병에 걸릴 수도 있다.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이런 얘기를 써보는 겁니다.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기 바랍니다. 우선 원인은 뭐겠죠? 새로운 결과 무엇입니까? 자, 써봤나요? 그러면 같이 알아볼까요? 원인. 아까 얘기해줬죠. 초, 중, 고교생의 고도 비만이 많아진 원인은
햄버거나 라면 등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식생활 습관과 운동 부족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초, 중, 고교생의 고도비만이 많아진 결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고도비만이 늘어날 것이다. 또 성인병에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조사 결과만 보고도 생각할 수 있는 원인, 새로운 결과가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과 추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이해하기 바랍니다. 인과 추론. 다음은 주장과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글 쓸 때 가장 많이, 특히 토픽 시험에서 쓰기에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주장과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장과 이유, 어떤 것이 주장이고 어떤 것이 이유인가 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주장, 책을 가까이 하자. 왜 책을 가까이 해야 되나요? 책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학생은, 모든 사람은 책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요? 물어보면 아는 것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운동을 열심히 하자.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왜요? 몸이 튼튼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다음 주장의 이유를 3가지를 쓰세요. 서로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해주자.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다는 말은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주는 걸 배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상대방을 생각해주고 배려해야 한다. 왜 그럴까요? 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기 때문에. 2. 상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상대가 누굴까? 상대가 어떤 사람인가? 왜냐하면 상대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상대를 모르면 같이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상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3번째, 내가 배려받기 위해서.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면은 그 사람도 나를 이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생각해주면 그 사람도 나를 생각해 주겠죠. 내가 배려받기 위해서. 이렇게 쓰면 이것만 써도 벌써 하나의 글이 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죠? 이렇게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주장과 이유를 생각하면 벌써 글의 반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견이나 생각을 굳게 내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필요하겠죠. 이유가. 그러면 연습을 해볼까요? 다음 주장의 이유를 3가지 쓰세요. 주장. 가족은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왜 그럴까요? 왜? 여기에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보이죠? 왜 가족은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유. 왜? 3가지. 생각났습니까? 여러분은 첫 번째 무엇을 쓰겠습니까? 가족이란 한 핏줄로 이어진 사람의 모임이다. 한 핏줄. 서로 피를 나눠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 2번째는 가족끼리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3번째는 가정이 화목해야 사회도 밝아진다. 가정이 행복해야지 사회도 행복해진다. 이렇게 쓰는 거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해서 쓸 수 있습니다.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주어진 주제를 보고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글쓰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글을 베트남어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한국어로 쓰기 때문에 한국어 표현을 익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가로 안에 연습 문제를 하나 더 해보죠. 가로 안에 알맞은 주장을 쓰세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해서 갈등을 겪는 일이 많다. 이건 뭡니까? 사실입니다. 또 어떤 것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주장이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원인이 되겠죠. 근데 가로 다음에 있는 토론은 문제 해결 과정이자
사회적 합의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유죠. 그러면 갈등, 토론이 나왔습니다. 앞에서는 앞문장에서 갈등이 많다. 뒤에서는 토론이 문제 해결 과정이자 사회적 합의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운데 들어갈 주장은 뭘까요?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토론이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는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바로 토론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앞문장과 뒷문장을 보면서 중간에 들어갈 주장을 생각해 보는 거. 이것도 추론입니다. 추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장과 이유를 구분할 줄 알고 또는 하나가 없을 때 다른 하나를 생각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이 글쓰기에 꼭 필요한 능력이 됩니다. 이번에는 주장하고 비슷한 제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볼까요? 주장은 예의에 어긋나는 말을 쓰지 말아야 한다. 이게 내 주장입니다. 왜? 예의에 어긋나는 말을 쓰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의에 어긋나는 말을 쓰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의에 어긋나는 말을 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방법을 물어보면 그게 바로 제안이 됩니다. 고운말과 높임말을 쓰세요. 고운말과 높임말을 쓴다. 이렇게 하면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말을 쓰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글에서 주장, 이유, 제안 세 가지의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안이 뭔지 알죠? 주장을 실천하는 방법, 주장을 실행하는 방법, 주장을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 이것을 제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안은 어떤 일을 더 좋은 쪽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의견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장의 문장 끝은 뭐뭐 해야 한다,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끝나지만 이유의 끝은, 제안의 문장의 끝은 하자, 하면 좋겠다, 하면 어떨까 등의 표현으로 사용하게 되고, 이유, 까닭, 근거의 문장은 어떻게 끝나냐면 왜냐하면 그 까닭은 때문이다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런 문장 표현, 그 다음에 문장의 관계를 잘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글 쓰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장과 제안을 구분하는 문제, 연습하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오늘날 대도시에는 자동차가 대기오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다 대기라고 얘기합니다. 오염, 더러워지는 거죠. 주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디젤 자동차, 디젤은 연료입니다.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 디젤, 자동차로 인한 매연 공해가 심각합니다. 자동차가 대기 오염의 주 원인, 그 중에서도 디젤 자동차가 가장 심각한 원인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문제입니다. 문제. 대기 오염이 자동차 때문에 많아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대기 오염을 줄여야 한다. 이게 주장이에요. 그러면 실천 방법을 얘기해야 되겠죠. 방법.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요? 자동차를 다 없애면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다 걸어 다녀야 하나요? 그렇게 쓰면 빵점입니다. 자동차가 없어지지 않고 자동차도 이용할 수 있으면서 대기 오염도 줄일 수 있는 방법, 뭐가 좋을까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기 오염을 줄이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로수를 많이 심는 것은 어떨까요? 특히 가로수로 과일 나무를 심는다면 거리의 모습도 어떻게 달라질까요? 제안은 뭘까요? 가로수를 심자. 길에다가 나무 심는 거, 길에 있는 나무를 가로수라고 합니다. 가로수를 심으면 어떨까요? 가로수를 심으면 보기에도 좋고 또 소리도 줄어들고
시끄러운 소리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대기 오염, 공기 속에 있는 나쁜 것을 나무가 빨아들이고 좋은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제한입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무가 많으면 자동차의 소음, 시끄러운 소리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 거리의 먼저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글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은 대기 오염의 문제와 그것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쓰세요. 이렇게 쓴다고 하면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글로 쓴다고 하면 충분히 한 편의 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장과 문장 간의 원인과 결과 또는 주장과 이유, 이와 같은 아주 가까운 관계로 맺어져야만 우리는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실전 쓰기 연습, 여러분들의 쓰기 연습 교재에 있는 과제입니다. 8페이지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책, 10페이지에 있는 지도자가 갖춰야 할 조건, 12페이지에 있는 리더의 조건, 이 세 개를 답안지에 옮겨 쓰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쓰고 내용을 이해하면서 쓰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좋은 글을 읽고 이해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 써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 과제를 꼭 시간이 나는 대로, 이거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빠르면 30분, 늦어도 1시간이면 충분히 3개의 글을 옮겨 쓸 수 있게 됩니다. 또 한글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봐야만 여러분들이 더 익숙해집니다. 그다음에 요즘에는 글을 잘 안 쓰게 되죠.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때문에 글을 안 쓰게 되는데 글씨를 쓰는 연습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부하면서 혹시 모르는 것이 있었다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은 다음과 같은 곳으로 하면 됩니다. 이제 매주, 전에 목요일과 일요일이라고 했었는데 너무 바빠서 금요일과 월요일 하루 늦추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금요일과 월요일 유튜브를 검색하면은 유튜브에 다낭외대, 토픽 이렇게 쓰게 되면은 다음 강의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